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국외 절차가 목전에 와 있는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에 집중됐던 관심이 천전리각석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천전리각석 보존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 찾기에 착수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울산에 단 2개밖에 없는 국보인 방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을 아우르는 방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제부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방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시민의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암각화 가운데 울주 천전리각석은 방구대 암각화에 비해 관심의 정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세계유산 등재 논의의 중심에 항상 방구대 암각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연댐으로 인해 우기철마다 물에 잠겨야 하는 방구대 암각화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컸던 것도 이유입니다. 울산시가 다소 소홀했던 천전리각석에 대한 조명 작업을 강화합니다. 천전리각석 보존에 필요한 보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1년 동안 용역 작업에 착수합니다. 야외 상시 노출되어 있는 천전리 암각화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가 우기철마다 물에 잠기면서 물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는 반면 천전리각석은 상시 노출돼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용역은 천전리각석의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보존 대책 마련과 상시적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 지표 개발에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암각화를 둘러싼 생물의 생장, 분포, 대기, 빛의 영향을 비롯해 암각화의 손상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도 설정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각석 보존을 위해 시민 관람용으로 설치한 목재 데크에서 반사된 태양 복사열이 암각화 표면에 어떤 열 손상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용역 작업이 마무리되면 방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에 대한 실시간 AI 영상 분석이 가능한 영상 촬영 시스템 운영 계획도 수립 중입니다. 한편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방구천 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등재 신청서 영문 초안을 이달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제 서희초 교사의 49제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그간에 있었던 추모 활동과 교권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교육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이들이 나와서는 안 되며 교육 공동체는 합심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해외 사절단을 이끌고 오늘부터 15일까지 8박 10일간 해외 출장길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민선 8기 두 번째인 이번 해외 출장은 최근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사업 확정에 따라 선진국의 노면전차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국제 정원 박람회 유치와 부유식 해상풍력 조성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사절단은 독일 만하임과 베를린, 포르투갈 비아나두 카스텔루, 폴란드 바르샤바 등 세계국 4개 도시를 방문합니다. 다만 김두겸 시장은 공식 일정 관계로 폴란드 바르샤바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오는 13일 우선 귀국합니다. 2023년도 제22회 울산광역 시민대상 수상자가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제22회 울산광역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부문의 이형철 21세기 울산 공동체운동 총재, 효행선행부문의 라영선 주식회사 사모중기 대표, 안전환경부문의 안종준 울산대학병원 진료부원장을 선정했습니다. 또 산업경제부문의 김재홍 주식회사 동부대표이사, 문화관광부문의 권영민 울산관광협회장, 체육부문의 이상봉 울산시 펜싱협회장, 학술과학기술부문의 백종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를 각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시민대상 상패 수여와 함께 명예전당 등재와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등의 예우가 주어집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어제 열린 교섭에서 잠정 협의안을 도출해 노조가 어제 이후 예정된 파업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어제 25차 본교섭에서 1차 잠정 합의 내용에 기본급 7,000원과 경력은 100만 원이 추가된 내용으로 2차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해 이 합의안을 조합원 총회에 다시 붙이기로 하고 예정된 파업을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2시간 부분 파업에 이어 오늘 7시간 파업, 7일부터는 전면 파업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상승하며 지난 4월 3.6%를 기록한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3%대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낸 건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농산물이 1년 전보다 4.1% 오른 데다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21.3%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순걸 우주군소와 군의원, 세울원전 환경감시센터 위원 등 23명이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고준위 방패장 시설 견학차 핀란드와 스웨덴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고준위 방패장 유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환경운동연합 등은 어제 우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와 세울 5,6호기 자율유치를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해외 고준위 방패장 시설을 견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이번 견학은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세울원전 환경감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고준위 방패장 시설 유치와는 전혀 관련 없으며 향후 유치할 계획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0개의 주민 요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는 2달간 실시한 동구 주민 5,3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0대 요구안을 확정했으며 요구안에는 기본급 30% 인상 등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3대 요구안과 봉수로 아산로 버스 노선 확대 등 지역 7대 요구안이 포함됐습니다. 주민투표는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만 14세 이상 동구 주민과 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투표로 진행되며 동구 지역 아파트와 관공서, 학교와 병원 등의 투표함이 설치됩니다. 비만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경을 조절하는 새로운 인자가 유니스트 연구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유니스트는 생명과학과 최장현 교수팀과 박성호 교수팀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와 동물에서 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관련 단백질인 스랩3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백질은 간에서 지방대사의 핵심 조절 요소인 아데노신 1인산 활성화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1일 생명과학 분야 저명 학술지인 실험 및 분자의학에 온라인에 게재됐습니다. 지자체가 편의시설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매입한 도심의 금싸라기 땅에 그냥 평범한 주차장으로 사용된다면 어떨까요? 활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사놓았다가 어쩔 수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언양 도심 한복판에 있는 옛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입니다. 지난 2017년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후 6년째 방치되오다 얼마 전 울주군이 19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부터 매입하면서 적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없이는 자동차 정류장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 결국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00억 원가량의 부지 매입비에 이어 주차장 조성에 2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아직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정해지면 그때까지 유지가 되겠죠. 남구 옥동 옛 울주 군청사 부지입니다.
울산 도심의 노른자 위로 불리는 이 부지는 지난 2019년 울산시가 441억 원을 주고 울주군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당초 시민들 위한 공공복합시설을 짓겠다며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시가 직접 매입한 건데 최근 사업이 물거품됐습니다. 울산시가 돌연 사업을 철회하고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행복주택과 도서관 등이 들어서는 공공복합타운을 지은 뒤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전체 부지를 지상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주체는 남구청으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난 4일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돼 반길 거라는 울산시의 예상과 달리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5, 6년을 기다리는데 결정이 난 게 주차장이라니까 주민들이 진짜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장사라는 사람들이 전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주차장이냐. 결과적으로 2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441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것도 모자라 주차장 공사에 추가로 5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짓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금싸라기 땅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평범한 주차장이 돼버렸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검찰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 판사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모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재포장과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공사는 문수로 등 18개 도선 총 연장 13.76km의 도로 재포장 공사와 구영로 등 4개 노선 총 연장 2.1km의 보도정비 공사로 모두 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11개 도선에 23억 원을 투입했던 공사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존 조례의 실질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개정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은 의원은 울산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손명 의원은 울산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김종은 의원의 개정 조례안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손명희 의원의 개정안은 코로나19 이후 줄어들고 있는 나눔 문화를 확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울산연구원 황진호 박사가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유공 정보 포상에서 황진호 박사는 지역 고용 전략 수립 등 고용 현안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울산과학고등학교가 2024학년도 입학 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정원대 전형 72명 모집에 211명이 지원해 평균 2.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형별 경쟁률을 보면 자기주도학습 일반 전형에 모집 정원 57명에 190명이 지원해 3.3대 1을, 사회통합 전형은 모집 정원 15명에 21명이 지원해 1.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울산과학고의 1단계 전형은 오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2단계 전형과 소집 면접을 거쳐 12월 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동구 남목초등학교 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은 동구청의 남목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남목초 내의 공영주차장과 다목적 강당, 방과후 교실 등을 함께 구축하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비는 226억 원이 소요되며 2026년 2월 착공해 2027년 상반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며 공모 결과는 이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외솔회의실에서 지역교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원탁 토론회를 갖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원탁 토론회는 지난달 열린 울산시 교육청과 교직 5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따라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방안을 비롯해 교권보호 긴급지원팀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2023년 국제분석능력평가에 참여해 농약 5개 항목평가에서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분석능력평가는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는 국제비교 숙련도 시험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품 첨가물, 식품 미생물 분야의 검사 정확도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테부코나졸, 트리아디메폰 등 농약 5개 항목 평가에 참여해 모두 만족 판정을 받아 세계적인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